현존하는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들을 가장 쉽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책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CBDC가 나오면 네. 비트코인은 어떻게 된다? 없어질 거다. 이런 네. 얘기들. 자, 당신의 지갑을 채울 디지털 화폐가 뜬다. 아,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우리 이장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 SBS에서 활약하시는 모습도 봤는데, 네. 이거는 저희가 공중파는 아니지만, 네. 그에 버금가는 대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예, 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현존하는 이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들을 가장 쉽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책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제가 참고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시면, 야, 이거 보이시죠? 요런 것들, 요렇게, 요 줄만 쳐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은 좀 더 편안한 인터뷰를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갖고 그냥 우리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볼게.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혹시 어떤 건지. 네. 우리 보통 이렇게 마일리지 포인트 같은 거 받으시죠? 마일리죠. 네. 예, 맞죠. 우리 은행 돈 이체해 줄 때 요즘 현금으로 안 주잖아요. 예. 다 이렇게 계좌로 이체해 주잖아요. 예. 이런 거 다 디지털 화폐죠. 네, 그렇죠, 포인트.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혹시 거래해 보셨어요? 그럼요. 비트코인 그것도 좋아합니다. 디지털 화폐 중에 하나고요. 이더리움 당연히 해보셨을 거고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통괄적으로 디지털 화폐라고 일컫습니다. 다만 그 안에 세부로 좀 나누어지는 거죠. 크게는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랑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화폐랑 좀 크게 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중에 비트코인도 있고요, 이더리움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민간에서 발행하는 포인트이긴 하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지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네, 그렇게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말이 나온 김에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이 CBDC에 관련된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이게 중앙 디지털 화폐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 정확하게 이 CBDC라는 게 어떤 화폐입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예. 굉장히 또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보면 현금인데요. 디지털 현금이에요. 디지털 현금. 네, 현금은 누가 발행합니까? 현금이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발행을 또, 하죠.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CBDC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데 실제적인 실물로 있는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로 된 현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발행을 할 때 디지털 발행하니까 어떤 베이스가 된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 이것들을 우리가 CBDC라고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좀 헷갈리시죠? 근데 예. 이게 왜냐면은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디지털 현금, 우리 은행에서 계좌로 주고받는 것도 그것도 그런 것 같은데. 예. 맞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쓰는데 이것도 맞아요. 전자로 된 현금이잖아요. 사실 주고받는. 예, 맞아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페이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현금이 아니죠. 사실은 뭐냐면 이제 어떤 시중 계좌에 연결된 그래서 카카오라는 회사가 보증을 서주고 그들이 이제 연결된 사용처의 페이를 사용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현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 속에 들어있는 그 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현금은 근데 이런 게 있죠. 현금을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주잖아요. 예. 이걸 중앙은행이나 우리 국가에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네. 제가 1억을 갖다 준들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은행 계좌를 통해서 주고받으면 티가 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 어디 많이 쓰여요? 어두운 거래 할 때. 어두운 거래요. 네,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닿네요. 맞죠. 중앙은행이 예. 현금을 디지털로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블록체인 기술을 썼대요.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블록체인 기술을 썼던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나온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거래 내역들이 다 추적이 돼요. 다 추적이 된다고요? 그렇죠. 와우. 그러니까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2009년부터 지금 2021년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주고받았던
거래 내역들을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 그러면 그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CBDC, 디지털 현금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이 만든 그 디지털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 내역들을 마음만 먹으면 국가가 또는 중앙은행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네.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상? 그렇죠. 꼼짝만 하네요. 국가 입장에서 좋죠. 아, 국가 입장에서. 네. 개인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고 뭐 어두운 거래를 좀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두운 거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싫을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어둡게 살아왔기 때문에 밝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요. 네, 네. 제가 좀 아까 전에 들으면서 네. 이 거래한 거를 다 알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근데 누구나 이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CBDC가 이 도입이 되면 기존에 있는 이 그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를 좀 침해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충분히. 이거 질문 약간 좀 날카로운데. 네, 되게 날카로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된다? 없어질 거다. 이런 네. 얘기들을 아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예. CBDC를 쓰면 모든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원할 거고 점점점 우리가 이제 감시 사회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정보를 내주는 거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내주고 있거든요. 점점 더 이 감시 사회는 점점 커질 거예요. 빅브라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CBDC가 그걸 더 부추길 것으로 보는 거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거래 내역들이 다 추적이 되긴 하지만 예. 그 주소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게 사람의 본성과 이 그 상 누구나 이 좀 어두운 거래는 하고 싶을 것이고 또 이제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돈을 주고받는 가치를 주고받는 니즈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런 수요들은 역사적으로 늘 존재해 왔어요. 아, 늘. 네, 그래서 CBDC가 아주 자리 잡게 되면 이 비트코인은 또 그런 하나의 필요에 의해서도 좀 쓰일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역시 우리 그 교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명확하게 왜 제가 그 좀 미리 만났으면 네.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이 네. 책을 읽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이 거의 한 1,200만 원 정도 때 쓰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작년 이맘때였네요. 그러니까요. 여기 네. 나온 게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 5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비트코인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제가 더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네. 질문 하나 드립니다. 네. 교수님은 그러면 좀 자산을 불리셨습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사람들마다 그 신뢰하는 깊이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쪽에 그쵸 투자를 또 많이 해왔고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그냥 단기간에 사고 파는 자산으로 보지 않고 이제 어떤 이제 금융의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향후에는 점점 더 흡수를 하는 그런 자산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계속 장기 보유를 좀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오른 만큼 그만큼 이제 수익률도 네, 올라갔죠. 갑자기 네. 방금 누르시는데 네. 답답하네요. 제 마음은요. 예, 제 포트는 파란색입니다. 네. 예, 제가 이 정도쯤에서 제가 궁금한 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좋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되게 궁금한 게 이 페이스북하고 스타벅스는 왜 디지털 화폐에 뛰어들었을까? 와, 이게 진짜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들은 뛰어들게 된 걸까요? 저는 이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대표적인 주자들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2021년도 들어와서는 이 두 기업들이 디지털 화폐 쪽에서 조금 조용하긴 해요. 하지만 18년도, 19년도를 굉장히 이 기업들이 장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기업들이 지금 안 하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들을 좀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그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시장에 선포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리브라라는 이름으로 얘기했고, 리브라. 예, 현재는 이제 리브랜딩을 해서 DM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얘네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같이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가 안정화된 코인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스테이블 코인. 네. 가격이 안정화된 코인. 이게 네. 한 번 더 제가 짚어
맞아요. 맞는 건가요?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가 단점들을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 가격이 변동하다 보니까 서로 교환을 할 때 좀 쓰기가 어렵지 않겠냐. 내가 줄 때랑 받을 때랑 가격이 바뀔 수도 있고 주고 나서 결국은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내릴 텐데 한쪽은 손해 본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교환 가치로는 가격 변동이 크면 어렵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반면에 가격이 1달러에 거의 안정화되게 이제 유지를 하니까 서로 교환 가치로 좋잖아요. 즉 지불 결제로 쓰기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 27억 명의 유저가 와우. 그 여러 개 페이스북들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SNS, 페이스북 있고, 페이스북 메신저 있고, 왓츠앱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들의 생태계가 있는데 이 글로벌 27억 명의 유저가 이 페이스북 생태계에 있단 말이야. 이 페이스북 생태계를 만약에 다 이어주는 하나의 결제 수단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독식을 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파괴력이 있겠죠. 엄청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원화를 우리가 너무 높은 가치에 쓰고 있지만 이 예. 원화를 쓰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그렇죠. 그게 근데 다죠. 페이스북 생태계에서 27억 명이 다루는 어떤 화폐가 있다면 그 파괴력은 한 개의 국가를 넘어서는 거죠. 아, 갑자기 이렇게 표현을 또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동안의 인터넷 시대가 접어들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을 하나로 묶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어떤 결제 수단과 화폐가 붙으면 그 파괴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놓치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것을 선포한 순간 각 국가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속도가 좀 더뎌졌어요. 네,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야,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야. 페이스북이 어떤 형태로건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큘러스 등으로 인해서 VR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현실 쪽에서는 굉장히 앞서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 가상현실에서도 결국은 경제가 붙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메타버스거든요. 경제가 붙으려면 가상현실 공간에서 우리가 현금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글로벌의 각국의 이제 어떤 국경을 초월한 유저들이 모여 있는데 원화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거기에서 통용되는 어떤 화폐가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연결해 본다면 잠재 가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제가 딱 보기에도 좀 약간 허세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제가 또 커피는 좀 허세스럽게 먹는 편인데, 예, 저도 이 별 모양의 스타벅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잘 어울리십니다. 아유. 잘 어울리시고. 네. 좀 재밌게 커피에 대해서도 해드리려고. 좀 조예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네. 맞아요. 커피를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스타벅스가 이 비트코인 또 거래소에 이렇게 뭐 투자를 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깊게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게 사실입니까? 네, 좀 생소하죠. 예, 너무 스타벅스가 생소해요. 비트코인을 예. 결제도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네.